가장 큰 실수는 점수로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꿈이 커가지고 청북고 애들한테 현대고 시험을 줬어요. 1등급 애들 30점을 못 넘어요,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 정도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에서는 완전히 불리해지죠. 한 발 빠지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십니다. 200만점에 190이 넘으니까 사실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치를 안 내보고 통계를 안 내보고 읍면 리담이 그런 애들은 소위 말하는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동네에서는 정상적인 정시나 수능 과정으로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전형 이름이 다른데 뭐 기회균형 특별전형, 보통 말하는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리고 그 리에서 6년 학교를 다니면 농어촌 입시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수시에서 내신을 폭발적으로 갈 수 없더라도 전형이 농어촌 지역이니까 경쟁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입시 전형은 너무나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내가 해서 하면은 대치동에서 이렇게 쎄 빠지게 공부를 하느니 그냥 천천히 공부해서 그냥 내신 잘 따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 거냐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인강이 퍼포먼스가 좋을 거냐 현강이 퍼포먼스가 좋을 거냐면 당연히 현강이 퍼포먼스가 좋겠죠. 그럼 옛날에 현우진 선생님 같은 사람들 뭐 이지영 선생님 같은 사람도 현강 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대치동에서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이지 관양동 뭐 청부급 이런 데서 못 만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쳤으면 사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공부를 생각하는 의식의 차원이 달라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막 선행이라는 걸 1년치 나가면 애들이 막 다 그만두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의 차이에서 공부 양에 대한 차이, 공부 태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사실은 학원의 질의 차이가 강사의 질적 차이가 당연히 대치동과 뭐 청부급과 뭐 제가 있는 익산과 이걸 차이가 난다는 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 대신 그거를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거니까 차이는 많이 나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오히려 정시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죠. 수시가 7대3이라서 당연히 유리한 건 맞는데 정시 보려면 이 친구들은 되게 괴롭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잖아요. 수능 유형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를 단기간에 막 푸는 연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때 확실히 얘네들은 자연스럽고 편해요. 문제 난이도가 원래 높은 걸 풀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쪽 난이도는 너무 쉬워. 대치동 애들이 청북고 애들 시험 주면은 그냥 20분 안에 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난 조금 해. 한 3등급만 해. 주면은 20분 안에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거꾸로 말하면 예전에 제가 꿈이 커가지고 청북고 애들한테 현대고 시험을 줬어요. 1등급 애들 30점을 못 넘어요,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 정도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에서는 완전히 불리해지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편견은 내신이 190이 넘으면 우리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아셔요. 여기서부터 틀어져요. 학군지 아닌 지역 학원과의 일타들은 선행도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거든요. 근데 이 190이 넘는 엄마들은 갑자기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빠지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착각이 사실은 너무 심해요. 이 내신은 경기도 산출 방식 기준이에요. 190이 넘는 게 40%예요. 40% 정도라고 하면 현재 말로 고등학교 내신으로 하면 4등급 수준이라고요. 근데 200만점에 190이 넘으니까 사실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치를 안 내보고 통계를 안 내보고 그게 4등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고려를 안 하신 채 그냥 우리의 평균 90점이 넘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지에 난이도라는 것도 있는 거고 친구들의 공부량도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실수는 점수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계속 얘기해요. 어머니 그 정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생각하신 정도 아니에요. 아니면 또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 우리 애가 이런 동네에서나 잘하는 거지 그건 또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평가 기준이 점수에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야 학습을 계속 일관되게 지켜보는 건 아니니까 그 결과, 팩트, 점수 성과 이 모습만 보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얼만큼 학업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을 학원 선생님들만큼 모르실 확률이 높다고요, 실제로. 근데 평균 90점 넘어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그게 착각의 영역에선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 부모님 하나 붙어야죠. 어떻게 애 혼자 떨렁거려서 그게 꾸준함이 나와요. 농어촌 특별전형의 약점은 6년 다녀야 돼요. 3년으로 안 돼요. 중학교부터 나와야 돼서 장기 플랜이어야 돼요. 의대 입시도 그래서 사실은 전라도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익산에 원광대가 있는데 원광대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전라북도에 사는 애들만 뽑기도 해. 왜냐하면 당연히 의사가 되면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압구정을 가야죠. 지역 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역 인재 전형을 놓고 얘네들은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은 근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당연히 실현되긴 어려울 거 봐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헌법의 직업의 자유에 위배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어렵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만 뽑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도로 빨리 어릴 때부터 가려는 사람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의대를 조금 쉽게 보내는 방법을 찾으려고. 내신 따서 수시 보는 게 너무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내신이에요. 근데 이제 28학년도부터는 내신을 5등급으로 나누는데 뭐 총점도 적을 거고 하니까 조금 변수가 생기지만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내신을 먼저 따놓는 게 중요하다. 이제 수시 비율을 아직 줄이진 않았으니까 내신을 잘 따놓는 게 먼저 유리하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입학시킬까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수시기 때문에 아주 큰 틀은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인데 이제 서울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많이 줄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내신은 학교마다 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생기부나 세특관리나 이런 걸 잘 해서 올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받으려고 서울권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건 되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아이들의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은 아직도 교과를 많이 선호하긴 해요. 근데 이제는 인서울 10대 대학 가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완전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내신 점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수행평가, 세특관리,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생기부 잘 써줄 수 있는 거, 생기부에 대한 또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세특관리와 생기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해주기가 많이 어려우니 컨설팅 학원 같은 것도 찾아서 고1 때부터 관리를 받아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걸 원하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했어. 그럼 왜 지원했는가? 그게 얘 삶 속에 녹아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생활이나 어떤 학문을 대할 때 경영 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아이가 돼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 아이의 경영을 향한 일관성. 이거를 이제 생기부에서 체크를 하겠다는 거니까 나는 무슨 과를 갈 거야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가서 조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는 애랑은 대학에서 볼 때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겠죠.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회사 같은 것도 경영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믿고 쭉 맡기면 이 경영에 대한 부분과 재무에 대한 부분을 쭉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전체적으로 볼 줄 안다 그래도 특정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다 두는 거잖아요. 공부를 여기다 맡기지만 또 이거는 여기다 맡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저도 될 것 같긴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유용한 사이트 이거 뭐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리들을 이제 맡겨야 되겠죠. 뭐든지 그게 어렵죠. 누구의 손길이 닿는 것과 안 닿는가는 예를 들어 세특을 수행평가를 써서 낼 때 그 문장의 디테일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문장도 수정을 해주긴 하니까 당연히 저는 그 정도까지 개 거를 막 다 뜯어봐서 글을 수정해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가 뭐 글 쓰는 재주가 좋고 확고하게 어느 곳을 바라보고 3년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면 당연히 뭐 안 맡겨도 되겠죠. 근데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모르는 영역이고 그런 관리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겠지만 그렇게 맡겨놓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숙제 내는 거 다 해오는 거 보면 이제 영어 수학을 다닌다고 판단했을 때 꾸준히 3시간 이상씩은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순공 시간이니까 학원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학원은 수업을 듣는 장소니까 일평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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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학원의 숙제량을 보면 일평균 3시간 이상은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잘 봤을 때 최상위 탑티어로 가려면 일평균 공부 시간 6시간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3시간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어떤 특별한 문제집을 더 사서 더 했으면 모르겠는데 학원에서 낸 숙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일평균 3시간이면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시험 기간에 조금 더 몰입하겠고.
그 지역에서 내신을 따는 거면 수시로 간다는 전형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집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은 친구겠죠. 근데 막 우와 막 이는 못 느껴봤고, 근데 너무 성실하고 꾸준하고 성품도 좋고 너무 좋다,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죠. 잘한다 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수시라는 게. 그러니까 와는 아니어도 존재인데 뭐 이건 아니어도 또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러니까는 수시제도의 핵심은 결국 꾸준합니다. 생기부를 꾸준하게 관리를 받고 내신을 어떻게 10번의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 동안에 꾸준함을 자기가 보여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와 소리 나는 건 별로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다. 그 지역에 내는 시험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소화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와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어도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형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저희 때라고 치면은 교육 과정은 어렵지만 입시는 쉬웠다고 치면, 지금은 교육 과정은 조금 쉬워진 것 같은데 입시가 어렵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전형 했을까? 이 전형 했을까? 이 전형 했을까가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정보에 경도돼 있을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들 정보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학원에 믿고 맡기기보다 계속 불안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일정 정도로 확보하고 계시면 교육 관련 유튜브들을 이렇게 몇 개 찾아보시면은 그런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